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국 증시 이제는 이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모르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FSD 베타 안전 점수를 확 낮췄어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알찬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3대 지수 오늘 다소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1.13% 빠지면서 3,90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역시 1.43%나 하락하면서 11,55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락 지지선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변동성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우지수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장세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은 개장 전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는 지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자, 전월 대비 0.3% 상승을 기록하면서 소매 판매가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1%에서 0.2% 상승까지 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시장 평가는 좀 엇갈렸어요. 자, 이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기보다는 물가 상승이 반영된 수치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 역시 미국 소매 판매가 괜찮다라고 보이면은 역시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상승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우려감들이 다소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하락에 또 큰 힘을 보탠 것은 어도비였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자, 이 회사가 온라인 디자인 스타트업 기업인 피그마를 무려 200억 불에 인수했다는 소식에 16% 가까이 급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어도비 역시 나스닥의 형님격인 주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도비의 하락이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락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인수 금액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연 수익이 몇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써였다고 하니까 좀 시장에 실망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은행, 헬스케어, 넷플릭스, 테슬라가 좋았던 하루였는데요.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2년물 국채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역시 은행에는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의 경우는 최근에 자사의 OTT 플랫폼에 광고를 이제 실을 수도 있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 점이 그래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테슬라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좀 다소 크게 빠지는 동안에도 아주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오늘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유가가 빠지면서 에너지주, 경기 민감주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은행 부분은 좋았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다소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하나의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2년간의 이런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 그 변동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직도 8%가 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도 이 판매 기준으로 하는 소매 판매 이 변동폭이 작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 활동이 다소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당분간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현재 이 지수가 더 낮아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수가 낮아지는 거는 연준이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야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좀 줄어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경기 전반의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 0보다 크면은 상승, 0보다 하락이면 경제 활동, 제조업 활동 지수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자, 코로나 상황 때 이렇게 크게 빠졌었는데 지금도 그것보다는 폭이 훨씬 작지만 계속해서 0 미만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서 제조업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준이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저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미국 경기에 다소 침체가 있을 수 있다. 미국 가계와 기업에 일부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연준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하락 및 얕은 침체를 통한 인플레이션 잡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소비자 판매나 이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낮아질수록 오히려 증시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증시 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뭐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면 연준이 함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강력한 훈풍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는지 자, 어제 대비해서 오늘 울트라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한 5%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번 9월 21일에 또 한 번의 FOMC 미팅을 통해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건데요. 어저께는 이게 25%까지 올라갔었어요. 1% 이상 확률,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이죠. 자, 이게 20%까지 떨어지면서 25%에서 20%까지 떨어지면서 울트라 스텝 확률이 낮아지고 역시나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 확률이 아직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주지에서 말씀드렸듯이 9월 21일 FOMC 미팅 전까지는 이런 주가의 행보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고요. 9월 21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의 향후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번 달 금리 인상 발표가 종결이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그래도 다소 좋아지는 미국 증시 상황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역시 연준 파월 의장의 가장 큰 목표는 인플레이션 잡기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강력하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역시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튼 강력한 긴축 정책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 달에도 0.75% 금리 인상을 한다면 한 3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하는 거나 다름없이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거는 상당한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돈 남은 누나 일론 머스크 역시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는 거시경제 예측도 상당히 우수하게 잘하는 편으로 유명하죠. 올해 경기 침체 상황 또 상당 부분 미리 작년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자, 일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디플레이션을 초래 중에 있고 돈 남은 누나 역시 이미 코로나발 인플레가 정점을 찍은 이후 각종 원자재 가격에 급락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재는 60%나 빠졌고요. 구리는 35%, 자, 기름도 35%나 빠졌다는 거죠. 디램 가격도 처참합니다. 46%나 빠졌어요. 자, 그러자 일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Drop 0.25%. 자, 0.25% 금리 인하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할 때 아니라는 거죠.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요. 미국의 소비 지표, 제조업 지표 이런 경제 활동 지표들이 오히려 낮게 나올수록 지금 더 증시의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오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도 어느 정도 4% 이상으로 올라오고 제조업 활동 지수도 오히려 떨어져야지 금리 인상 속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강력한 긴축 속도만큼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만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힌다면 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입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모더나가 미국 회사죠. 중국에도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는 논의가 시작이 되었어요. 모더나 주가도 최근에 6%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이런 세국 정책이 슬슬 바뀌고 미국과의 경제 교류가 강해지는 순간이 오면 또 증시도 한번 폭발할 수도 있겠죠. 자, 언젠가는 옵니다. 올해 연말이 됐던 내년 상반기가 됐건 연준이 디플레이션을 느끼는 순간과 미국과 중국의 교류가 강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즉시는 급반등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습니다. 오늘도 11,552로 마감한 나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봉도 좀 안 좋아요. 어제 반등을 보여줬지만 어제 반등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11,400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하방 지지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려왔어도 11,400은 꼭 지켜주었으면 하고요. 역시나 마지노선은 11,000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400 정도를 지키고 다시 반등한다면 이렇게 작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반등하는 거니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 좋은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증시 상황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월봉 차트인데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 이 봉 하나가 한 달을 뜻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12년부터 있죠.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한 10년간의 차트 모습인데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으로 보면 이쪽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이런 수준보다도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상당히 하방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주식을 안 사면 언제 사나요?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확실한 주식 제가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말씀을 믿고 2분기 어려웠던 장세 4, 5, 6월달 상당히 어려웠죠. 이럴 때 또 테슬라 주식을 잘 사 나가셨으면 지금 좋은 수익 만끽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간 주식을 묻어간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일론 머스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께서는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속도 역시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0.75%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이제 4% 가까운 미국의 기준 금리가 될 건데요. 그러면서 충분히 0.5%라든지 0.25%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고, 이러한 신호가 나온다면은 증시는 급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믿을 만한 회사, 우리가 믿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맡길 만한 회사 테슬라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구조적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거기에 1등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 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는 테슬라가 아니었습니다. BYD 중국 회사였는데요. 자, 배터리 EV, PHEV, FCEV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 그러니까 친환경차를 총 망라했을 때 BYD가 제일 많이 판매를 하긴 했어요. 자, 64만 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상반기에 56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전기차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1등이 맞고요. BYD가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YD는 실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제외하면은 마이너스 수익성을 보여주었어요. 자, 유일하게 전기차, 친환경차 판매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현재 모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Competition is coming. 자, 경쟁이 오고 있다. 다른 회사들도 EV를 속속 내밀고 있다. 그간 EV에 등한시했던 토요타마저 EV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레거시 기업들이 그렇게 이런 신생 사업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기라는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조 능력에 강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테슬라는 8만 불, 10만 불에 파는 차를 거의 한 3만 불, 4만 불대에 만들어내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하나의 최대 발명품, 최대 생산 제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조 능력은 함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레거시 기업들,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게 바로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FSD 베타 10.69.2 버전이 나왔죠. 자, 이 버전은 이미 10만 명 테스터에게 지금 배포 중에 있고요. 이 1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안전 점수, 그러니까 운전 습관 점수가 무려 95점이 넘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요, 이를 이제 80점까지 낮춘다고 해요. 자, 무려 15점이라는 점수가 낮아졌다는 거는 FSD 베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허들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 FSD 베타를 이제 체험해 볼 수 있고 사용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는 와이드 릴리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데이 9월 30일에 있죠. 자, 9월 30일에 10.69.3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매달 한 두세 번씩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개선시키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10.69.3 버전부터는 이렇게 점수가 낮아진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0만 명을 넘어서도 정말 40만 명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연말에는 이제 정말로 와이드 릴리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10.69.2 버전에 대해서 인간처럼 운전한다, 정말 부드럽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많은데요. 이렇게 베타 테스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 2년 이내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2024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 2024년, 2025년까지는 테슬라를 정말 장기 주식은 팔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최대한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그날까지 테슬라 투자 멈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좋은 호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9월 달에 나스닥의 하락을 이용해서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금요일이죠. 붉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